안녕하세요, 흑자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외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약물 얘기를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내가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 생활 중 고환암에 걸려 생사에 갈림해서 레몬 크기로 커진 고환을 제거하고 병변이었던 뇌 수술까지 받고 극적으로 회복해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언론에게 축하, 그럼 내가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해주지 하고 정말로 해버립니다. 그것도 7번 연속으로요. 약 3주에 거쳐 4,000km의 난코스를 달려야 하는 지옥의 레이스인 투르드 프랑스는 오르막 구간이 많아 단거리 전문 선수였던 암스트롱이 우승하자 도핑을 의심받았고, 실제로 우승 첫 해에 소변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국제사이클연맹은 그를 두둔해줬습니다. 아니, 두둔 그 이상의 것들을 해줬습니다. 연맹은 암스트롱에게서 검출된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염 연고를 찾아주었고, 암스트롱이 엉덩이 상처에 그 연고를 사용해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라고 해명하게 하고, 암스트롱이 그 연고를 사용한다는 진단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거짓말까지 해줬습니다. 연맹은 대체 왜 암스트롱을 그렇게까지 지켜줬을까요? 암스트롱이 처음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1999년은 조금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전인 1998년 세계 랭킹 1위의 팀 페스티나가 투르드 프랑스 대회 출전을 위해 프랑스에 입국하다 관세청 수색에서 엄청난 양의 불법 경기력 향상 약물을 적발당하고,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다른 팀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걸립니다. 당연히 그의 투르드 프랑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대회가 돼버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암스트롱이 나타나 우승합니다. 더러운 대회로 낙인 찍혔던 투르드 프랑스에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고, 약물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암스트롱은 사이클의 흥행과 함께 큰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단적인 예로 암스트롱이 모델이었던 자전거 트랙은 매출이 10배나 올랐죠. 그렇게 호황을 맞았던 사이클계는 암스트롱이 은퇴하자마자 돌연 클린 사이클링을 내걸며 대대적인 도핑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무려 58명의 선수가 도핑에 적발됐으며, 그 중에는 암스트롱이 우승하던 7년간 단상 양 옆에 있던 2위와 3위 선수들 중 은퇴한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상위권은 전부 약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과연 연맹은 선수들의 도핑 사실을 몰랐었을까요? 슈퍼스타 약쟁이였던 암스트롱이 은퇴하자마자 마치 리셋이라도 하듯이 도핑 테스트를 강화한 건 우연일까요? 암스트롱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4년까지는 깨끗하게 훈련했고 단거리 세계대회 챔피언이었지만 투르드 프랑스에서는 참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느 날 함께 숙소를 쓰던 이탈리아 선수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냉장고에서 약물을 꺼내 엉덩이에 주사하는 걸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들과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야겠군. 도핑을 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경쟁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4번의 투르드 프랑스에서 3번은 완주조차 못했던 암스트롱은 1999년에 EPO를 맞았고 우승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후 6번의 우승 기간 동안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고, 약쟁이의 대명사인 베리 본즈도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죠. 둘 다 동료 선수들과 약물 제공자의 증언으로 도핑 사실이 걸렸고, 끝내 인정한 암스트롱이나 끝끝내 인정을 하지 않은 베리 본즈나 약물의 대명사가 되었죠. 암스트롱의 은퇴 후에 그의 도핑 사실이 덮을 수 없을 정도까지 커지자 암스트롱을 쉴드 쳐주던 국제사이클 연맹은 돌연 태도를 바꿔 그를 공격했고, 암스트롱 덕에 큰 돈을 번 스폰서들은 그에게 1000억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중 한 유명 회사는 암스트롱이 도핑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암스트롱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줬던 곳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내추럴입니다. 댓글에 로무새가 이렇게나 없는 헬스 유튜버는 저 말고 잘 없어요. 저는 누구 말 맞다나 생 내추럴해 약쟁이들 뒤에서 병풍도 몇 번 서봤으니 약물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가 도핑 관련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건, 약쟁이 선수가 종목의 흥행을 일으키는 동안 윗선에서는 그걸 알면서 모른 척 혹은 부채질까지 하다가 해당 선수의 도핑 사실이 유명해지면 그제서야 그 선수를 유별난 쓰레기로 만들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뒤로 숨는 겁니다. 약친 선수는 당연히 잘못이지만 그게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고, 그걸 묵인해준 사람들도 공범인데, 약친 선수에게만 조명 때리고 여론 몰아서 꼬리 자르게 하고 다른 공범들은 갑자기 정의가 됩니다. 15년쯤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약물 대란이 터졌을 때 선수들 중 일부는 당당하게 자신이 도핑을 했다고 밝혔고, 모 선수는 락커에 약물을 두고 사용해서 락커룸을 들락거리는 사람, 즉 기자들도 그것을 다 봤다고 합니다. 정황상 당시 메이저리그는 도핑이 만연해 있었고, 나도 얘도 쟤도 모두들 그 부정한 짓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해놓고 한번 불씨가 터지자 종목의 위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들킨 선수들만 그런 것처럼 마치 베리 본즈 등 특정 몇 선수만 쓰레기인 걸로 몰아 꼬리를 잘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야구교실 코치가
고등학생들에게 도핑을 주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우리 프로야구는 이미 매년 도핑 선수가 적발되고 심지어 약쟁이 선수가 MVP를 수상하는 역대급 퍼포먼스도 보여줬죠. 우리나라 보디빌딩 봅시다. 저는 약쟁이가 적발되고 그 선수가 약쟁이였다고 놀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심사위원들 무대 위에 어떤 선수가 약쟁인지 다 알 겁니다. 대회 구경 간 보디빌딩 매니아들도 무대 위에 선수들 다수가 약쟁이인 거 다 알 겁니다. 헬스 몇 년만 해도 눈바디만으로 전문 약쟁이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도핑 테스트 결과를 보고 놀랍니까? 얼마 전에 약도 터졌을 때 보디빌딩 협회에서 격려금 주면서 힘내라고 했다죠?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요. 자기들이 할 일을 방구석 유튜버에게 부탁하는 것도 웃기고 마치 자신들은 선수들이 약치는 것도 모르고 막을 힘도 없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거의 다 약치는 거 알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직함으로 어디 가서 인사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광고하는 겁니까? 큰돈 써서 USADA에 위탁할 것도 없이 자율없는 자율학습 같은 거 말고 진짜로 불시해야 하는 불시 검문 1년에 두어 번만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 눈 가리고 아웅만 했지 않습니까? 모 보디빌더는 역으로 성질을 냅니다. 미국처럼 도핑 테스트를 안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오히려 답답해하면서 썽을 내요. 이건 도핑이 잘못된 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도핑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걸리는 게 재수 없는 거고 도핑 테스트는 선수들의 걸림돌이니 뛰어난 선수는 도핑 테스트를 걸러줘야 한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모 탑 보디빌더의 도핑 개념입니다. 저는 도핑이 이렇게 특정 선수의 일탈이 아닌 계통 전반에 퍼져 있는 이유를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라고 보는데 지도자들이 권위뽕 맞아서 애들 두드려 패고 뒷돈 받아도 성적만 잘 내면 다들 대단한 지도자로 인정해주니 자기가 좋은 선수 양성하고 국위선양에 일조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다수의 어린 선수들을 위한 효율적인 훈련보다는 성과 위주의 소수의 엘리트를 키워내는 훈련 위주로 하고 다수의 인재들이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돼도 살아남은 소수의 천재가 국대되고 메달 따고 국위선양, 감동뽕 이러니 코치가 어린 학생들한테 스테로이드까지 투약하는 미친 짓거리가 자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걔들 프로 만들어주면 자기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요. 소수의 최상급 선수를 길러내기 위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 희생당한 다수의 보통 선수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올림픽 금메달 많이 딴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올림픽 금메달과 맞바꾼 생활체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일반 학생 스포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봐야죠. 코치가 선배가 때려도 참고 부상으로 아파도 인생 올인해서 성과를 내고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실력이 곧 정이고 인성이 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진 선수가 은퇴하고 지도자가 돼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지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흑자일스였습니다.